1997년 11월 은행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몇백 미터씩 늘어섰어요. ATM기 앞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장 잔고 확인하려고 몇 시간씩 기다렸죠. 옆 사람 표정을 보십시오. 창백합니다. 내 얼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우리는 다들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나는 괜찮겠지.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기업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명예퇴직 당했고요. 평생 모은 저축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2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전할까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은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요. 국채 금리가 요동칩니다. 환율이 치솟습니다. 부동산이 흔들립니다. 오늘은 그 신호들을 정확히 짚어드리고요. 평생 모은 노후자금 지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뉴스에서 국가부채 이야기 들으십니까? 천조 단위 숫자가 나옵니다. 실감이 안 나시죠? 올해 우리나라 빚이 1100조가 넘습니다. 1100조요. 감이 안 오시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받으셨다고 칩시다. 그 돈을 하루 100만 원씩 씁니다. 석 달이면 바닥납니다. 그런데 나라 빚을 똑같이 쓴다면요? 34년이 넘게 걸립니다. 어마어마하죠? 더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난 빚만 계산한 겁니다. 숨겨진 빚이 따로 있어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국민연금, 앞으로 꼭 줘야 하는 돈입니다.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3천조가 넘습니다. 다 합치면 4천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국민 한 사람당 8천만 원씩 빚이 있다는 겁니다. 4인 가족이면 한 집에 3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셈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아니, 내가 빚 진 적 없는데? 맞습니다. 직접 빌린 건 아니죠. 하지만 결국 이 빚은 누가 갚습니까? 국민입니다. 바로 우리예요. 나라가 빚을 갚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첫째, 세금을 더 걷습니다. 둘째, 돈을 더 찍어냅니다. 셋째, 또 빚을 내서 이전 빚을 막습니다. 세금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월급에서 떼어가는 돈이 늘어납니다. 부가세도 오르고요. 재산세도 오릅니다. 담뱃값, 술값 다 오르죠. 작년에 뭐가 올랐습니까? 커피값도 올랐고요. 주차료도 올랐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올랐어요. 다 세금이랑 연결돼 있습니다. 돈을 더 찍어내면요. 물가가 오릅니다. 1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국밥 한 그릇에 5천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0,000원 넘어갑니다. 마트 가서 장 봐보세요. 예전엔 10만 원이면 장바구니가 꽉 찼는데요. 지금은 20만 원 써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반토막 났습니다. 이게 바로 돈을 찍어내서 생기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이에요. 빚으로 빚을 막는 건 더 위험합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엔 한두 달 버팁니다.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이 안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은행 통장 보십시오. 찍힌 숫자가 있죠?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면요. 은행 금고에 내 돈 3천만 원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은행은 우리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법으로 정해진 일부만 남겨두고요. 전부 대출해 주는 겁니다. 1,000만 원 맡겼다고 칩시다. 은행은 그 중에서 100만 원만 금고에 남겨둡니다. 나머지 900만 원은요?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집 사는 사람한테요. 사업하는 사람한테요. 그럼 그 900만 원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 다른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그 은행도 또 대출해 줍니다. 돈이 돌고 돌면서 불어나는 겁니다. 마법 같죠? 하지만 이 마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은행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면요, 은행은 줄 돈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돈의 10%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요. 97년 11월이 딱 그랬습니다. 뉴스 봤죠? 대기업이 무너진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은행도 위험하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내 돈부터 빼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은행 앞에 줄이 몇백 미터씩 늘어섰습니다. ATM기 앞에도 사람들이 북적거렸어요. 한 사람이 돈을 찾으니까요. 옆 사람도 불안해집니다. 나도 빨리 찾아야 하는 거 아냐?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달려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이걸 뱅크런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으로 사람들이 뛰어간다는 뜻이죠. 뱅크런이 시작되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은행은 결국 문을 닫습니다. 그래도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1억 원까지 보호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기금이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전체 예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두 개 은행이 망하면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은행이 동시에 무너지면요? 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정부가 돈을 더 찍어내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통장에 1억이 있어도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숫자는 그대로인데요. 가치는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나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조용하지만 무섭게 다가옵니다. 신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은행을 믿고 정부를 믿어야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는 신호가 있습니다. 환율이 이상하게 움직이고요. 기업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뉴스에서 불안한 소식이 나오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설마 큰일 나겠어? 그리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놓치면 안 됩니다. 징조 1. 국채 금리가 춤을 춥니다. 국채가 뭔지 아십니까? 정부가 돈 빌릴 때 쓰는 차용증입니다.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믿음직스러우면요. 이자를 적게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불안하면요. 이자를 많이 받아야 하죠. 국채도 똑같습니다. 나라가 튼튼하면 국채 금리가 낮습니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돈을 빌려주니까요. 하지만 나라가 흔들리면요. 금리가 오릅니다. 위험하니까 이자를 더 달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불과 2년 사이에 3%에서 5%까지 뛰었습니다. 미국이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던 미국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채 금리가 요동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라가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고요. 세계가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정부는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금을 더 걷거나요? 복지를 줄이거나요? 둘 중 하나예요.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징조 2. 환율이 곱비 풀린 말처럼 뛰어오릅니다. 10년 전 해외여행 가보셨습니까? 그때 환전하러 가면 달러가 1100원대였습니다. 100달러 바꾸는데 11만 원이면 됐어요. 지금은 얼마입니까? 1470원 넘어갑니다. 100달러에 15만 원 가까이 듭니다. 나는 해외여행 안 가는데 무슨 상관이야. 아침에 드시는 빵 생각해 보십시오. 밀가루는 대부분 수입합니다. 환율 오르면 밀가루 값이 오르고요. 빵 값도 오릅니다.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석유는 전량 수입이거든요. 환율 오르면 기름값이 뜁니다. 콩, 옥수수, 설탕 다 수입합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요. 모든 물가가 오른다는 뜻이에요. 평생 모은 저축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통장 장어는 그대로인데요. 살 수 있는 건 줄어들죠. 더 무서운 건요. 환율이 한번 뛰기 시작하면 멈추질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를 보십시오. 800원대였던 환율이 순식간에 2000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1470원입니다. 연말에 1500원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징조 3. 부동산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자녀들 보십시오. 집 한 채 마련하려고 빚을 얼마나 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대출받아서 집 삽니다. 2억, 3억은 기본이고요. 5억씩 빌리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 가계빚이 1900조 원입니다. 이 중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이에요. 집값이 계속 오르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집값은 내려가는데 빚은 그대로니까요.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일본 보십시오. 90년대 초에 부동산 거품 터졌습니다. 집값이 70% 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넘게요.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2008년에 똑같은 일 겪었죠. 집값 떨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했다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 집을 팔기 시작하죠. 집이 쏟아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 떨어지면 또 불안해서 더 팝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징조 4.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대기업이 무너지는 걸 보셨습니까? 기아자동차가 법정 관리 들어갔고요. 한보그룹도 쓰러졌습니다. 대우그룹도 쓰러졌죠. 당시 대기업 직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명예퇴직 통보받고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한 기업이 무너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납품업체가 돈을 못 받고요. 하청업체는 일거리가 끊기고요.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지금도 조짐이 보입니다. 건설사 부도 뉴스 들리지 않습니까? 조선소도 어렵다는 소식 나옵니다. 문제는요, 이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엄청나게 빌렸다는 겁니다. 기업이 망하면 은행도 타격을 받습니다. 대출금을 못 받으니까요. 은행이 흔들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뱅크런이 시작됩니다. 이 네 가지 징조가 따로따로 나타나면요,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나씩 막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터지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가 동시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위기 신호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 놓고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략 1. 빚부터 줄이십시오. 지금 당장 서랍 여십시오. 대출 서류 꺼내세요. 한 장 한 장 펼쳐서 확인하십시오.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변동금리가 뭔지 아십니까? 금리가 오르면 이자도 따라 오르는 겁니다. 최근 2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금리가 1년 반 만에 바닥에서 5.5까지 뛰었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매달 내는 이자가 2배, 3배로 늘었습니다. 월 50만 원 내던 이자가 갑자기 1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감당이 됩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은행 가십시오. 고정금리로 바꾸셔야 합니다. 은행 직원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은행도 알아보고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게 1순위입니다. 빚이 없으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위기 때 빚 없는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과거를 보십시오. 빚 없던 사람들은 버텼습니다. 빚에 쫓기던 사람들은 집을 잃었죠. 절대로 새로 빚 내지 마십시오. 요즘 금리 좀 떨어졌으니까 한번 빌려볼까? 안 됩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옵니다. 전략 2. 실물을 확보하십시오. 은행 예금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통장에 5천만 원 찍혀 있어도요. 전산망이 마비되면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과거 11월 기억하십니까? ATM기 멈춰버렸습니다. 카드도 안 됐어요. 그때 쓸 수 있던 건 현금뿐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돈 있던 사람만 물건을 살 수 있었죠. 지금 당장 집에 비상금 마련하십시오. 얼마나 필요할까요? 석 달 생활비 정도면 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쓰신다면 300만 원이요. 한 달에 150만 원 쓰신다면 450만 원입니다. 많은 돈 아닙니다. 하지만 위기 때 이게 생명줄입니다. 그 다음은 식량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어요. 아침에 빵 한 개 1,000원이었는데요. 저녁엔 5,000원이 됐습니다. 돈 있어도 살 게 없었어요. 가게 선반이 텅텅 비었거든요. 지금 준비하십시오. 쌀 한 포대 사두세요. 라면 한 박스 쟁여 두시고요. 통조림,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 넉넉하게 확보하십시오. 석 달에서 6달 버틸 수 있는 양이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든다고? 하지만 위기 터지고 나서 사려고 하면 늦습니다. 가격도 몇 배로 뛰어 있을 겁니다. 금도 조금은 가지고 계십시오.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면 됩니다. 1억 있으시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어치요. 금은 돈이 휴지 조각 될 때 빛을 발합니다. 과거 금 모으기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금이 얼마나 귀했는지 아십니까? 은행 가서 골드뱅킹 계좌 만드셔도 되고요. 금 현물을 사셔도 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보험이에요. 전략 3. 수입원을 여러 개 만드십시오. 회사만 믿지 마십시오. 연금만 믿지 마십시오. 대기업 다니던 분들이 30년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잘렸습니다. 국민연금은 또 어떻습니까? 2055년에 고갈된다는 전망 나옵니다. 받으실 연금 제대로 나올지 모릅니다. 50대이신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사 다니고 계시죠? 거기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뭐 하십니까? 텔레비전 보십니까? 그 시간에 뭔가 배우십시오. 온라인으로 물건 파는 법이라도 익혀두세요. 자격증 하나라도 따두시고요. 회사가 무너져도 설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은퇴했는데 무슨 수입원이야. 베네수엘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기 고치는 사람, 배관 수리하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이런 분들은 일자리가 있었어요. 뭘 할 수 있으십니까? 텃밭 가꾸시는 것도 좋습니다. 고추, 상추 심어서 드시면 식비 줄어들죠. 목공 기술 있으시면 더 좋고요. 간단한 수리 정도는 할 줄 아셔야 합니다. 한 곳에서만 돈이 들어오면요. 거기 끊기면 끝입니다. 여러 곳에서 조금씩이라도 들어와야 버틸 수 있어요.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병들면 소용없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고요. 혼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지금부터 3가지 생존 능력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력 1. 건강이 곧 돈입니다. 2010년 그리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파산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문 닫은 게 뭔지 아세요? 병원이었습니다. 약이 바닥났어요. 의사들이 월급을 못 받아서 떠났습니다. 수술실 기계도 멈췄죠.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치료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갔습니다. 돈 있어도 소용없었어요. 병원 자체가 작동을 안 하니까요. 지금 혈압약 드십니까? 당뇨약 드십니까? 그 약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만 안 먹어도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십시오. 만성질환 관리 제대로 받으세요. 그리고 약을 좀 넉넉하게 확보해 두십시오. 석 달에서 6달 치말입니다. 의사한테 말씀드리면 처방해 줍니다.
여행 가는데 약 좀 넉넉하게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건강보험 있을 때 치과도 가십시오. 이 시린 거 있으면 치료받으시고요. 안경도 여분으로 하나 더 만들어 두세요. 위기 터지면 이런 거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하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매일 30분씩만 걸으십시오. 계단 오르내리시고요. 팔다리 펴고 당기는 스트레칭도 하세요. 몸이 튼튼해야 위기를 버팁니다. 병원비 폭등하면 건강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능력 2. 손으로 뭔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가 망했을 때 말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전기 고치는 사람, 배관 수리하는 사람, 목수 요리사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은행 다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일자리 잃었어요. 손으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굶었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전기 콘센트 하나 고칠 줄 아십니까? 수도꼭지에서 물 새면 직접 고칠 수 있으십니까? 못 받고 나무 자르고 페인트 칠하는 거 해보셨습니까? 이런 게 다 기술입니다.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십시오. 유튜브 보시면 다 나옵니다. 형광등 교체하는 법, 수도 배관 고치는 법,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텃밭 가꾸시는 것도 훌륭한 기술이에요. 고추 심고요. 상추 키우고요. 파 기르십시오. 베란다에 화분만 놔도 됩니다. 식량 위기 오면 이게 생명줄입니다.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된장 담그는 법, 김치 담그는 법, 장아찌 만드는 법, 이거 아시는 분들 강합니다. 위기 때는 돈이 아니라 기술이 밥벌이가 됩니다. 능력 3. 혼자서는 못 버팁니다. 과거에 어떻게 버텼습니까? 이웃끼리 서로 도왔습니다. 쌀 나눠 먹고요. 반찬 나눠 먹고요. 누가 일자리 정보 있으면 알려주고요. 혼자 끙끙 앓던 사람들은 무너졌어요. 함께 버틴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하고 연락 자주 하십니까? 형제자매하고는 어떻습니까? 이웃 사람 얼굴이라도 아십니까? 위기 오면 이 사람들이 생명줄입니다. 당장 자녀들하고 얘기하십시오. 요즘 경제가 이상한데 우리 준비 좀 하자. 같이 대책을 세우세요. 각자 뭘 준비할지 정하고요. 이웃하고도 관계를 만드십시오. 아침에 산책하시면서 인사하시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한마디 나누세요. 요즘 날씨 좋네요. 건강은 어떠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2008년 미국에서는 물물 교환이 유행했습니다. 돈이 제대로 안 통하니까 물건으로 거래했어요. 내가 고추 줄 테니 너는 감자 다오. 내가 자전거 고쳐줄 테니 너는 옷 수선해 다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때 네트워크 있던 사람들이 버텼어요. 혼자 있던 사람들은 굶었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절에 다니십니까? 등산 동호회 있으십니까? 그런 모임 꾸준히 나가십시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위기 때 돈은 휴지가 되지만요. 사람은 남습니다. 그해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명예퇴직 통보받고 집에 못 들어가신 분들 많았습니다. 30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났는데요. 어떻게 가족 얼굴을 봅니까? 공원 벤치에서 밤을 새운 가장들. 한강다리 난간에 올라선 분들. 그때 자살률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요. 더 큰 문제는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끝이구나.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멘탈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 이것도 지나간다. 죽지 않으면 산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버텼어요. 지금 불안하십니까? 뉴스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당연합니다.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에 압도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그 지옥을 견뎠지 않습니까? 명예퇴직 당하고도 다시 일어섰고요. 사업 망하고도 재기했습니다. 그 경험을 믿으십시오. 안에 그 힘이 아직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를 떠올리십시오. 그때보다 지금이 나은 점이 뭡니까? 그때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었습니다. 갑자기 당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징조를 알고 대비하는 것과요. 모르고 당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둘째, 매일 할 일을 정하십시오. 불안할수록 손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면 우울증 옵니다. 텃밭 가꾸십시오. 산책 나가세요. 친구 만나서 차 한 잔 드시고요. 이런 게 무슨 도움이 돼? 규칙적인 생활이 마음을 지킵니다. 셋째, 가족과 대화하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요즘 경제가 걱정되는구나. 우리 같이 준비 좀 하자. 솔직하게 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숨기고 있으면 더 힘들어요. 배우자하고도 얘기 나누시고요. 형제 자매들하고도 연락하십시오. 함께 고민하면 답이 나옵니다. 넷째, 균형을 잡으십시오.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 끝이야.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너무 낙관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설마 큰일 나겠어?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다가 또 당합니다. 중간입니다. 위기가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준비하면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집에 불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화재 보험은 들어둡니다.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올 수도 있지만 준비는 해두는 겁니다. 준비했는데 위기가 안 오면 어떻습니까? 다행인 거죠. 준비 안 했는데 위기가 오면요. 그게 진짜 끝입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하지만 방심하지도 마십시오. 차분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그 이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무너진 기업 자리에서 새로운 기업이 태어났어요. 삼성전자가 세계 1등이 됐고요.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K-팝 아십니까?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래요.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탔지 않습니까? 이게 다 위기 이후에 나온 겁니다. 위기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어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이후 뭐가 나왔습니까?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났고요.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그랬어요. 재택근무가 일상이 됐고요.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다 그때 발전했습니다. 낡은 시스템이 무너지면요. 새로운 시스템이 자리를 잡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6.25 전쟁 폐허를 딛고 일어선 세대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만든 세대예요. 70년대 새마을운동 하면서 맨손으로 마을 일궜습니다. 80년대 공장에서 땀 흘려 수출 신화 썼고요.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살렸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손으로 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생존력, 그 끈기, 그 지혜. 이걸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돈만 물려주는 게 유산이 아닙니다. 위기를 읽는 법, 대비하는 법, 견디는 법. 이게 진짜 유산입니다.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때는 이랬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버텼다.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손주들한테도 얘기해 주시고요.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지만 위기마다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다만 준비된 사람만 웃을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도 설마 하고 있거든요. 그때처럼요. 하지만 다릅니다. 이미 한 발 앞서가고 계십니다. 앞으로 몇 년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고요. 물가도 더 뛸 수 있어요.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지나갈 겁니다. 폭풍우가 지나가면 다시 해가 뜹니다. 그때까지 버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버틸 수 있습니다. 이미 증명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위기의 신호 4가지. 첫째, 국채금리가 들썩입니다. 둘째, 환율이 곱비 풀렸습니다. 셋째, 부동산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넷째,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요, 과거가 다시 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자본 방어 먼저입니다. 빚 줄이고요. 현금 확보하고요. 실물 쌓아두십시오. 생존 능력 키우십시오. 건강 챙기고요. 기술 익히고요. 사람 만나십시오. 마음 단단히 하십시오. 과거 경험 믿고요. 가족과 얘기하고요. 균형 잡으십시오. 오늘 당장 하실 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끄시고 서랍 여십시오. 대출 서류 꺼내서 확인하세요. 변동금리면 내일 은행 가십시오. 집에 현금 얼마 있습니까? 100만 원도 안 되면 이번 주 안에 챙겨두세요. 쌀은 충분합니까? 모자라면 마트 가서 한 포대 사오십시오. 라면 한 박스, 통조림 몇 개 같이 사시고요. 자녀들한테 전화하십시오. 요즘 경제가 심상치 않으니까 우리 준비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실천이 생명줄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우리는 준비 안 돼 있었습니다. 갑자기 당했어요. 은행 앞에 줄 서고 나서야 정신 차렸습니다. 명예퇴직 통보받고 나서야 눈물 흘렸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미 신호를 보셨습니다. 징조를 아십니다. 대비책도 배웠고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해 겨울 우리는 금 모으기 운동했습니다. 결혼 반지까지 내놓으면서 나라를 살렸어요. 다시 일어섰고요. 더 강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이겨낼 겁니다. 다만 준비한 사람만 웃을 거예요. 이미 준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신 게 첫걸음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준비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스스로가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켜주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은행이 알아서 해주는 거 바라지 마시고요. 직접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십시오. 주변 지인들한테도 이 방송 공유해 주시고요. 카톡으로 보내시든 문자로 보내시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